여러분, 진화론 하면 당연히 찰스 다윈이죠? 그런데 만약 바로 그 다윈이 자기 이론의 가장 큰 약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깊이 고뇌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다룰 지적 설계 논쟁은 바로 그 위대한 과학자의 의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맞아요. 다윈은 정말 위대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이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솔직하게 인정할 줄 알았습니다. 모든 생명은 아주 천천히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그의 핵심 아이디어 있잖아요. 바로 그 대전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발견했던 겁니다. 다윈을 그토록 괴롭혔던 수수께끼는 다른 곳도 아닌 바로 땅속 화석 기록에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캄브리아기 대폭발. 이게 최근에 발견된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요. 다윈이 살던 그 시대에도 이미 과학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거대한 미스터리였어요. 이름 그대로, 말 그대로 생명의 빅뱅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생명체가 천천히 계단을 오르듯 진화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에 나타난 격이었죠. 지질학적으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온갖 종류의 복잡한 동물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르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건 다윈 이론의 심장부를 정면으로 겨누는 문제였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그 충격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왼쪽에 이 기나긴 시간, 이게 선캄브리아 시대인데요. 수십억 년 동안 정말 단순한 생명체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여기, 약 5억 3천만 년 전 이 지점에서 갑자기 빵 하고 터지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복잡하고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때 나타난 기본 설계도들을 바탕으로 조금씩 다양해지는 거고요. 물론 다윈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가 못 찾아서 그래. 앞으로 계속 땅을 파다 보면 이 빈 공간을 채워줄 조상 화석들이 분명 나올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적 설계론자인 스티븐 마이어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천만에요. 우리가 땅을 파면 탈수록 새로운 화석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 폭발은 더 갑작스럽고 더 거대한 사건이었다는 증거만 나오고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있어요. 라고 말이죠. 자, 지금까지는 화석 기록, 그러니까 생명체가 언제 나타났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를 다뤘잖아요. 이제부터는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복잡한 동물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말하자면 생명공학의 문제입니다. 그럼 스티븐 마이어는 도대체 생명체에서 뭘 보고 이건 누가 봐도 설계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그가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쥐덫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나무판, 스프링, 망치 같은 부품들이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만 쥐를 잡잖아요. 여기서 부품 하나라도 빼면 그냥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죠. 마이어의 주장은 생명체 안에 이런 쥐떡 같은 시스템이 너무 많은데 이런 건 부품 하나씩 천천히 더해가는 방식으로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박테리아의 꼬리, 즉 편모입니다. 이게 그냥 꼬리가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건 거의 최첨단 나노모터입니다. 오링도 있고 구동축에, 프로펠러까지 완벽하게 갖춘 엔진이죠. 서로 다른 단백질 부품이 30개나 필요한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그냥 작동을 멈춰버려요. 이걸 어떻게 조금씩 진화시켜서 만들 수 있겠냐는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가 정교한 기계였다면 두 번째 핵심 증거는 바로 정보입니다. 아무리 좋은 부품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조립할지 알려주는 설계도가 없으면 소용없잖아요. 생명체의 설계도는 어디에 있죠? 네, 바로 DNA 안에 담긴 디지털 코드입니다. 마이어는 이걸 컴퓨터 프로그램에 비유해요. 여러분, 지금 쓰는 컴퓨터의 운영체제 코드를 그냥 마구잡이로 바꾼다고 상상해 보세요. 과연 더 좋은 프로그램이 짠! 하고 나타날까요? 아니면 컴퓨터가 바로 먹통이 될까요? 답은 뻔하죠. 무작위적인 돌연변이가 DNA라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우연히 만들어낸다는 건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확률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강력한 문제들이 있다면 왜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은 이미 증명된 과학이라고만 배울까요? 마이어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잘 모르는 정설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는 진화론은 이제 논쟁 끝난 정설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과학자들끼리 주고받는 논문이나 학회에서는 이거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데 새로운 이론이 필요해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마이어가 인용한 한 생물학자의 말이 이 상황을 아주 잘 요약해 줍니다. 자연 선택은 가장 잘 적응한 자의 생존은 설명하지만 그 잘 적응한 자의 출현은 설명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 자동차 모델 중에서 가장 성능 좋은 차가 살아남는 건 설명할 수 있는데 애초에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처음 생겨났는지는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좋습니다. 그럼 비판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렇다면 지적 설계가 내놓는 대안은 뭘까요? 그냥 다윈 이론은 틀렸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한다고 하는 그들의 과학적 가설이 뭔지 한번 들어보죠. 지적 설계의 핵심 주자는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한 모든 것 중에서 DNA처럼 복잡한 디지털 정보나 박테리아 편모 같은 초소형 모터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뭐가 있었죠? 딱 하나뿐입니다. 바로 지적인 존재, 즉 지성이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똑같은 특징이 발견된다면 여기에도 지적인 원인이 작용했구나 라고 추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과학적 설명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적 설계가 그냥 과거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해요. 오히려 생명은 설계되었다라는 새로운 안경을 끼고 자연을 보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생산적인 과학 연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정크 DNA 논쟁입니다. 예전에는 다윈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 DNA의 대부분이 진화 과정에서 남은 쓸모없는 쓰레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적 설계론자들은 반대로 예측했죠. 아니, 만약 설계된 거라면 이 부분도 다 중요한 기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거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이 쓰레기라 불렸던 부분들이 사실은 생명 활동에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정교한 운영 체제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이어와 지적 설계론자들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이겁니다. 제발 이걸 종교나 신앙의 문제로만 보지 말아달라. 우리가 제시하는 증거와 논리를 보고 하나의 과학적 가설로서 공정하게 토론하고 평가해달라. 바로 이것이죠. 보시다시피 이 논쟁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코 끝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으로 돌아가 이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합니다. 찰스 다윈이 품었던 그 위대한 의심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 과연 생명 진화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실 차례입니다.